뭐 지금 인트로에서 설명한 대로 도둑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 가서 그 누명을 벗었다. 어떤 누명을 어떻게 뒤집어 쓴 겁니까? 이게 2018년 1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남성 최모 씨가 이제 집에서 독서실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이 뭐 붉은색 지갑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버스 기사에게 건네고 여기 지갑이 있다라고 건네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뭐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이었는데 뭐 신분증과 면허증, 뭐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나서 이제 이 사건 지갑을 주워준 걸 잊고 지내다가 한 8개월쯤 지나서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이 분실한 지갑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거든요. 아니 돌려줬다면서요. 이게 분명히 돌려줬는데 경찰은 아니 그런 적이 없다. 와라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 지갑을 받은 것으로 이제 그 피의자가 이 당시 이제 최 씨가 피의자였던 최 씨가 지갑을 줬다라고 했지만 그 지갑을 받았다라는 그 버스 기사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두세 차례 이제 부산 지역으로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자신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지갑을 줬고 그거를 뭐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이야기까지 다 했다. 이런 말도 했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법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범인이다. 네가 범인이다. 이게 일단 이 최 씨가 말이죠.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당사자 얘기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죠. 이제 조사받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분이 나오셔서 이거 그냥 인정하면은 뭐 10만 원 안쪽해서 경공제위원회 열어서 기록에도 안 나오니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개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받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CCTV도 있고 캡처 사진도 있으니까 이거 뭐 검찰로 넘기겠다. 제가 그래서 CCTV 원본을 달라 하니까 일단 다음 조사로 올 때 그때 주겠다. 다음 조사 때 가니까 이게 매년마다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가 밀려서 CCTV가 삭제됐다. 자, 이 지금 인터뷰는 이도성 기자가 그 당사자분과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지금 전해드린 건데,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야, 이거 뭐, 아니 무슨 뭐 그 무슨 살인의 추억 뭐 영화 뭐 이런 찍을 때 경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짜고짜 뭐 몰아가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이게 전 너무 생경한데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를 하죠. 사실 확정 판결되기 전에 재판받는 피고인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첫 번째 내가 오래 수사해봐서 아는데 이거 그냥 경범죄처벌법으로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끝내자라는 거는 그냥 그 피의자를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사건 쉽게 처리하고 싶고 사건 하나 빨리 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첫 번째 정말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다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는 끝나지 않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팩트 자체가 틀려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지 증거 없이 선입견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청년은 이제 20대고 앞으로 정말 전도 유망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청년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쉽게 일 처리 하나가 잘못되면 이 청년이 나중에 미래의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수사는 앞으로는 조금 정말 하면 안 되는 수사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 기자 이게 왜 경찰은 이분의 얘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 나름의 주장은 있습니다. 나름 정황 증거에 대해서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춰보고 좀 사실관계 그리고 물적 증거까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경찰의 입장은 CCTV에 지갑을 줍는 장면이 나오더라. 최 씨가 지갑을 줍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이 지갑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로 최 씨를 조사했더니 거짓 반응이 나와서 이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혐의가 있다고 믿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내용 들으니까 이 최 씨의 주장이 정말 맞다면 저는 이 버스 기사분이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줬는데 난 받은 적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도 처벌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요. 이 버스 내에서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절도죄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남은 물건을 주었는데 또 이걸 신고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신고하지 않을 수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사실 지금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 맞아요. 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하지 예. 않으면 오히려 다른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남의 유실물 같은 것도 줍는 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생기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아무튼 그래서 1심 판단이 어땠어요? 1심 판단은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점유물 이탈물 횡령죄 유죄가 성립한다고 받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피고인인 최 씨 측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그 말씀을 하시네요. 만약에 정말 이런 식이라면 말이죠, 변호사님. 네. 뭐가 이렇게 뭐 버스든 뭐 어디든 떨어져 있어도 보지도 말고 줍지도 말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네,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습득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을 상황이 될 그랬을 수가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괜히 주어서 신고하는 바람에 본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아하. 어쨌든 간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하고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진술은 계속 같아요. 나는 훔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 진술은 계속 번복이 되거든요. 또 경찰관 등등의 진술이 이 기억이 완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 1심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했다가 무죄로 바꿨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 경찰관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피고인 얘기는 계속, 최 씨 얘기는 계속 똑같았었고요. 어허. 이런 부분이 가장 컸었고, 경찰이 CCTV가 복구가 불가능하다. 요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말이 좀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또 최 씨 피고인이 제출했던 증거 중에 가장 좀 확실한 증거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친구랑 통화했던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 내역에 보면 내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통화할 때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랑 짜고 미리 증거 확보해야지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등등 증거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그러면 말이죠. 이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 끝에 무고 혐의를 벗었는데, 그런데 20대 남성이잖아요. 뭐가 됐든 3심까지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래저래 잃을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는 지역과 학교가 달라서 이제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당시 졸업 준비반이었습니다. 이제 4학년 2학기, 대학생 4학년 2학기여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느 한 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일주일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조사에 2차례, 3차례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런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뒷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승 의원님, 지금 김현정 님도 그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또 이런저런 피해, 누가 보상,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경찰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따져야 되고, 이 고의 과실이 이제 국가배상법상에 이제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난 분명히 안 했는데, 안 했는 거를 내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국가배상법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관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과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지갑을 버스에 딱 주었거든요. 예. 이게 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 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는 시간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이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전기사에게 맡기는 것도 운전기사가 나 몰라라 이래버리면 제가 또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저 운전기사에게 전해주면서 운전기사한테 그 택시 버스면 운송조합 있잖아요. 그 들어간 차고지에 전화해라. 지금 저 지갑 하나 습득했으니까 가면 유실문센터에 가는 거다. 라고 확인하고 제가 그 전화 받고 그렇게 내렸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대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시네요, 진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공유 차량으로 렌트를 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뒤에 랩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랩탑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다른 장소에 이제 맡겨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렌트카 회사에 가고 다른 장소에.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랩탑을 들고 내렸는 거예요. 그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예. 언제나 이런 물건이 발생했을 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까지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좀 귀찮지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